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버클럭 되게 어렵죠. 오버클럭을 하려면은 CPU도 K-CPU여야 되고 Z 붙어있는 그 메인보드여야 되고 램도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일 억울할 때는 내가 오버클럭을 하려고 좋은 CPU, 좋은 램, 좋은 메인보드를 다 샀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를 때,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져왔는데 활용을 못하는데. 이래서 내가 오버클럭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메인보드가 이거여야 돼요. 로그 막시무스 X 히어로. 왜냐하면은 메인보드마다 각자의 바이오스 설정, 바이오스 설계라든지 전압 설정이라는 그런 게 다 달라요. 저는 그건 다 할 수가 없어요. K-CPU를 가지고 있고 메인보드가 얘를 사용하면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그대로 오버클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될 거는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꼭 고성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닫고 다시 시작. 컴퓨터를 키자마자 그 델리트 키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들어가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걸음이에요. 첫 번째 정하셔야 돼요. CPU 오버만 할 거냐, 램까지 둘 다 오버를 할 거냐. CPU 하나만 오버를 할 거라면 비교적 쉬워요. 근데 내가 램까지 오버를 할 경우는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대략 한 10배 정도는 어렵다고 보면 돼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램 오버랑 CPU 오버랑 둘 다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램 오버클럭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로 CPU 오버클럭을 해야 돼요.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난 CPU만 오버할 거다 그럼 램 오버클럭 없이 그냥 바로 CPU 하나만 오버하면 돼요.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램 오버클럭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CPU 오버만 생각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고 여유롭게 내 컴퓨터의 한계 성능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램 오버클럭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 카드 하나 띄워줄 거거든요. 전원부 쿨링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원부 쿨링과 CPU 쿨링 그 두 가지가 무조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내가 램을 오버클럭 하고 싶다. 지금 저희 상태는 8700K에 8기가 램이 2개 달리는 상태예요. 내 램의 한계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다 냅두고 램 전압 1.35 밑에 있는 VCC IO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과하게 줘도 문제고 약하게 줘도 문제예요. 저는 램을 4133까지 오버클럭 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VCC IO 전압을 줄 거예요. 1.175 그리고 CPU SA 전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얘는 한 단계 더 줘야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8750 이렇게 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주고 그리고 램 타이밍 자 그리고 17 그리고 38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520 메모리 주파수 있잖아요. 3200부터 해봅시다. 3200 그리고 F10번을 누른 다음에 엔터. 내 컴퓨터가 켜지는지 봐요. 켜지면은 자 델리트 키로 한번 또 들어가 봐요. 내 램은 3200을 버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운이 안 좋아서 내 램이 거기까지 버티지 못하는 램이라서 이게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3200에서 한 단계 내려요. 3100으로 F10 누르고 엔터. 또 이제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질 거예요. 부팅이 됐으면은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방금 전에 설정했던 3100으로 부팅을 해봅니다.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나서 자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CPU즈, 하드웨어 모니터, 링스, 램테스트 5 버전 0.12 어드밴스드 2라고 써있는 거. 이 네 가지는 유튜브 채널 여기 밑에 설명 보시면은 제가 링크까지 다 만들어 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램 오버클럭을 했잖아요. 자 하드웨어 모니터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는 램테스트. 이 램테스트 프로그램은 꼭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돌아가요. 실행하자마자 따로 없어요. 이 자체가 메모리 에러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네모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기, 오류 두 가지만 신경 쓸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쭉 넘어가면은 1주기가 넘어가고 얘가 2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번 쭉 더 가고 2주기로 바뀌고 한번 쭉 가고 3주기로 바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노멀 상태에서는 5주기를 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오류 창에 요게 빨간색이 하나로 생길 경우는 그건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램 클럭을 또 한 단계 내려줘야 돼요. 3200에서 3100으로 내린 것처럼 이번에는 3000으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부팅한 다음에 또 이걸 테스트해봐가지고 이게 5번 통과하는지. 부팅만 됐다고 무조건 쓰시면 안 돼요. 이걸 통과해야만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에러가 없었습니다. 그 창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에러를 검출하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창을 뭐 띄워도 안 되고 건들면은 웬만해서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 창 움직여가지고 CPU 전압 얼마나 먹고 있나, 온도가 와 40몇 도까지 올라가는구나, CPU 클럭이 얼마나 되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기다려야 돼요. 그냥 주기가 5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상당히 지루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테스트하진 않을 거예요. 5번 주기가 갈 때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오류에 이쪽에 빨간색이 하나도 안 떴다 그러면은 통과를 한 거예요. 축하드려요. 자, 컴퓨터를 또 다시 부팅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고 D램 타이밍 컨트롤 여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맨 위에 숫자 17, 자 이거를 16으로 만들어줍니다. F10 누르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숫자가 17에서 16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이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다면 부팅이 될 거예요. 자 부팅이 되죠. 저는 물론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램이 4133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램이라서 얘는 무난하게 이제 부팅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자신의 한계값은 맨 위에는 17이 한계값인 거예요. 부팅이 됐으면은 CPU주를 실행을 해서 중간쯤에 이 메모리 탭이 있을 거예요. 이 메모리 탭을 누르면은 D램 뭐 프리퀀시라고 써있는 게, 내가 지금 램을 하나 꽂았으면은 그냥 이게 내 클럭인 거고, 램을 2개 꽂았으면은 듀얼 채널이라고 써있고, 이 값에 곱하기 1을 해주면은 지금 내 클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50 뭐쩌라 써있는데 이걸 곱하기 2 하면 3100이 되겠죠. 저희가 지금 바뀐 거는 맨 위에 있는 숫자를 원래 17이었는데 지금 이 16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으면은 자 우리 방금 전에 또 했던 거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램 테스트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또 우리 재미있는 기다리기 놀이를 해야겠네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나의 램이 버틸 수 있는가.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또 종료를 해요. 또 다시 시작을 눌러요. 다시 시작이 됐죠. D램 타이밍 컨트롤, 아까 전에 얘가 17인 거를 우리가 또 16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자 이건 15. F10번 누르고 엔터.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 컴퓨터는 운 좋게 뭐 부팅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부팅이 안 됐다 가정을 하면은 자신의 그 램 한계치는 맨 위에 있는 숫자가 16이 최고치인 거예요. 부팅이 되고 나서 CPU주를 실행하면은 CPU주에서 메모리 탭을 가게 되면은 여기 CL이라고 써 있는 거, 요게 지금 15로 바뀌어 있죠. 또 아까 전처럼 하드웨어 모니터 띄우고 또 이제 램 테스트 실행해가지고 5회 통과하는지 봐줘야 돼요. 오래 걸리겠죠. 맨 위에 이제 CL 값이 15가 한계치인지 16이 한계치, 17이 한계치인지 이제 내가 그 맨 위에 걸 구했잖아요. 또 다시 시작. 이 D램 타이밍 컨트롤에 들어가가지고 최저값을 구했다고 하면은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를 또 17에서 16으로 또 한 단계 내려줘요. 그리고 F10 누른 상태에서 엔터. 부팅이 되면은 자 CPU주 실행해서 자 메모리 탭에 가서 방금 전에 그 17을 16으로 바꾸니까 이 두 개가 얘는 동시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램 테스트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 하드웨어 모니터를 띄워놓는 이유는 램 테스트만 돌리는데 혹시나 이 CPU 온도가 80도 이상 넘어가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체크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좀 내리면은 램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에 달려있는 이 온도 센서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온도고 이 맥스라고 써있는 게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하고 나서부터의 최고 온도거든요. 50도 이상이 넘어갔다.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CPU는 80도를 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메모리가 50도를 넘지 않는지 그거를 눈으로 이제 체크해주는 거예요. 램 테스트 5를 돌리면서 주기가 5번 갈 동안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빨간색 우르시가 되게 많이 뜰 거예요. 그러게 되면 17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이 두 가지 최저값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을 해요.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이거랑 이거 값의 최저값을 찾은 거잖아요. 세 번째 있는 이 값은 뭐 바꿔줘봤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이 두 번째 있는 거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래서 뭐 대략 한 32 정도를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아까 전에 이 520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씩 내리기에는 일주일이 걸릴지도 몰라요. 30씩 내려줍시다. 490 정도? F10 누르고 엔터. 저는 운 좋게 이렇게 부팅이 됐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램 오버는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CPU주 실행해봐요. 메모리 탭에 가가지고
15161632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꾼 거고, 자 이거 아까 전에 520을 490으로 바꿨잖아요. 자 이게 490으로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램 클럭도 확인해 주고요. 또 하드웨어 모니터 띄워요. 램 테스트 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CPU는 혹시나 뭐 80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지, 이 메모리가 또 50도 이상이 가지 않는지 체크를 해줘요. 테스트를 했는데 주기가 5번 갈 동안에 또 오류가 없이 넘어갔다. 그럼 또 성공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또 490을 성공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종료를 눌러요. 종료 누른 다음에 또 다시 시작 눌러요. 다시 시작이 되면은 또 델리트 키 연타해가지고 또 바이오스 또 들어가요. 자 또 바이오스 들어와서 자 램 타이밍 들어가요. 램 타이밍 들어가서 490은 통과했네. 이번에는 460 정도 또 적어요. 자 그 다음에 F10 누르고 또 엔터. 자 그럼 운 좋게 또 이렇게 부팅이 될 수가 있어요. 부팅이 됐다고 해서 또 끝난 건 아니죠. 자 우리의 CPU와 하드웨어 모니터와 램 테스트가 우리를 즐겁게 맞이해 줄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중이라 램 테스트를 끝까지 돌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램 테스트와 CPU와 하드웨어 모니터는 정말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정든 친구처럼, 자 이 정든 친구인 CPU즈 실행하고, CPU즈 실행해서 메모리 탭에 가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가 490에서 460으로 바꾼 이 숫자가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 이게 이제 잘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램 테스트 또 오른쪽 클릭으로 관리자 권한을 실행해보고, 얘가 지금 잘 돌아갈 동안 CPU가 80도를 넘지 않는지, 메모리에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50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돌려놓고서 뭐 TV를 한 편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한다든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컴퓨터를 하려고 산 건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오버하려고 산 건지, 내가 컴퓨터를 하는지 컴퓨터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건지 이제 모를 정도로 약간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또 성공하면 최저값을 딱 잡고 나면은 그 또 성취감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성질 급한 분들은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램 오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60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작업도 이제 해가지고 430 만든 다음에 부팅해봐가지고 이제 또 통과하는지 보고, 이건 또 430에서 30 내려가지고 뭐 400으로 통과하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부팅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쪽에 오류가 뜨거나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 클럭이 얼마만큼 버티는지, 그 다음에는 이 CL 타이밍부터,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두 개는 동시에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차피 뭐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TRFC, 이게 얼마만큼 버티는지, 이제 그래서 재부팅 테스트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내 이제 최저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램 최저값 찾았다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엔 이제 CPU 남았어요. CPU는 어떻게 테스트하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될 거는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꼭 고성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시작. 사실 램 오버가 제일 어렵지 뭐 CPU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램은 클럭도 찾아야 되고 램 타이밍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CPU는 그다지 할 게 없어요. 클럭하고 전압만 찾으면 되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램의 최저값을 찾았던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오버클럭 튜너, 여기서 매뉴얼, 멀티코어 향상, 디세이블 쭉 내려요. 하나씩. CPU SVI 지원, 디세이블 내리다 보면 외부 디지털 전력 제어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CPU 부하 라인 교정, 이거를 6 ESC 눌러서 나간 다음에 내부 CPU 전력 관리라고 쓸 거예요. 들어가서 장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있잖아요. 최대값. 단기간 패키지 극한 전력 있잖아요. 최대값.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들 필요 없어요. 이쪽에 보면은 CPU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라고 써있죠. 이것도 최대값. 최소 CPU 캐시 배율 있잖아요. 45 누른 다음에 엔터. 그럼 밑에 거 요거까지 같이 바뀌어요. BCLK 어쩌고 써있는 거, 자 이거 비활성화. 그리고 CPU 코어 캐시 볼티지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매뉴얼 모드. 여기서 CPU 코어 전압 재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 갈릴 수가 있어요. 넷플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넷플링이 되게 좀 난 자신 있다 그랬을 때는 1.3 이상을 줘도 되고, 넷플링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1.3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CPU 코어 전압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3을 주겠습니다. 1.3 주고 쭉 올라오면은 여기 CPU 코어 비율이라고 있을 거예요. 엔터 누르고 싱크 올 코어 엔터. 오버클럭이라면은 기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48부터 시작합니다. 화살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고급 탭에 메뉴에 이거 CPU 구성 엔터. 여기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터보 모드는 냅두고요. C 스테이트 요것도 비활성화,
그리고 맨 밑에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이것도 비활성화. 그러면은 올 코어 48배수에 전압을 1.3 준 거예요. F10 누르고 엔터.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잠시 꺼졌다가 켜질 수도 있어요. 피용하면서 꺼졌다가 다시 켜질 거예요. 일단은 이 화면이 나왔으면은 절반만 성공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램 오버, 그 다음에 지금 CPU 오버, 두 가지가 지금 다 된 상태예요. CPU를 오버하고 나서는 처음 한 번은 부팅이 약간 느릴 수는 있어요. CPU즈를 한번 봐요. 지금 얘가 CPU 전압이고 내 CPU 코어 클럭이에요. 우리가 48배수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48이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고, 하드웨어 모니터를 또 띄워요. 이 V코어라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이게 내 전압, 하드웨어 모니터를 실행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최대 전압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압은 1.296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려보면은 CPU 온도들, 8700K 같은 경우는 CPU가 6개짜리거든요. 6개짜리이기 때문에 0부터 0, 1, 2, 3, 4, 5, 6개가 잡히는 온도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올코어 4.8기가로 동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대략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4790에서 4800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오차범위니까 그 정도 상관없고요. 4.8기가가 대대로 유지가 됐는지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메모리 탭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해놨던 메모리 클럭, 그리고 메모리 램 타이밍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링스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링스가 있고 링스 레가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반 링스를 전 기준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일반 링스보다 많이 부하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내 컴퓨터가 도저히 난 정말 오버클럭을 하고 싶은데 링스 이 론도를 절대 못 버티겠다, 그랬을 때는 차선책으로 링스 레거시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테스트에서는 일반 링스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쪽에 이 메모리 크기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메모리 사이즈가 지금 16기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8기가짜리 램을 2개 꽂아가지고 이 메모리 크기를 16기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치면은 10기가 이상은 사용하게 이제 그 만들어줘야 돼. 이 메모리 크기를 지금 11264 써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두고서 실행은 20회 시작 눌러요. 자신의 CPU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3열 순행 쿨러인데도 불구하고 7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다려줍니다. 32초, 33초서부터 갑자기 로드가 걸릴 거예요. 30초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온도가 급상승할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내가 이걸 시작하자마자 링스 값이 하나 나오기도 전에 CPU 온도가 90도 이상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는 바로 정지를 하세요. 돌리면 안 됩니다. 링스는. 그러면 그때 차선책인 링스 레거시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CPU 갈굼의 끝판왕이라고 치면은 링스 레거시 같은 경우는 9보스 정도?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거나 그러면 그냥 실패해요. 그랬을 때는 배수 설정한 거를 한 단계 내려주거나, 자, 이게 링스 값이 나왔죠? 한 번 끝난 거예요. 20회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번을 반복할 거예요. 이 20번을 반복할 때 이 숫자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다 그랬을 때는 실패를 한 거죠.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겠죠. CPU 온도, 전원부 온도, 그리고 내 CPU 전압. 그래서 전압을 올리면은 CPU 온도가 그만큼 또 올라가요. 47배수 정도로 설정하고 전압을 좀 내려가지고 설정한다던가, 배수를 내리면은 CPU 전압을 그만큼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CPU 온도를 더 내릴 수 있어요. 아까 전에는 1.29 정도 떴었는데 얘가 지금 로드가 걸리니까 지금 1.3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혹시나 90도 이상이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90도 이상 올라가도 통과는 해요. 통과는 하는데 이 10월 달에 90도가 떴다 그러면은 여름엔 통과 못 해요. 90도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도 지금 통과했잖아요. 숫자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잖아요. 이 숫자들이 20회가 갈 동안에 자리 하나도 안 변하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버클럭을 성공했다,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각자 테스트하는 스타일은 다 다를 거예요.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그것도 맞아요. 프리미어로 뭐 한 8시간 돌렸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럼 그것도 맞아요. 프리미어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 링스가 제일 많이 갈궈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통과하면은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100% 다 완벽하진 않아요. 99.9%가 완벽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램 테스트, 링스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은 현저히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기다립니다. 한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아마 이거 하려면은 그냥 하루 날 잡고 해도 모자랄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램 오버까지 같이 하실 분들은. 방금 전에 이제 이 세 번째 값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정지를 할게요. 하다가 얘가 뭐 갑자기 이제 오류가 떠가지고 정지가 되거나 뭐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갑자기 껐다 켜지거나 이 값이 틀려지거나 그랬을 때는 일단 실패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눌러서 바이오스로 가줍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 4.8기가를 성공하신 분들은 선택지가 있어요. 물론 애석하게도 성공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배수랑 CPU 전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성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얘가 48이었으니까 올코어 4.8기가인데 여기서 49를 줘가지고 4.9기가로 한 번 더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과한다 그러면은 뭐 최대 맥시멈 5기가까지 했는데 통과를 했다 그럼 대박인 거죠. 최저값을 찾고 여기 이제 CPU 코어 전압 재정 있잖아요. 이거를 1.28, 0.02씩 내리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봅니다. 1.3에서 통과했는데 1.28도 통과를 했다 그러면 1.26 적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고 그랬는데 1.26은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은 1.28이다 최저값인 거예요. CPU 최저값 다 찾았으면은 이번에는 램 전압도 1.35 주어있는 거를 1.33 정도, 얘 또 0.02씩 내리면서 CPU즈 띄워놓고 하드웨어 모니터 띄워놓고 램 테스트 띄워놓고, 그래서 램 테스트 또 한 바퀴 완주하는지 보고서 통과하네? 그러면은 이걸 또 1.31 정도 0.02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램 온도도 같이 떨어지고 전력 소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U 전압을 다 찾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D램 전압도 마지막에 다 찾고 나면은 나의 CPU 클럭 최저값, 램 클럭 최저값, CPU 전압 최저값, 램 전압 최저값, 이 네 가지를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버클럭의 대장정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더 파고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고들고 싶은 사람은 자, 이제 뭐 CPU는 더 이상 건드릴 건 없는데, 자,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램 타이밍 있잖아요. 이 램 타이밍,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봤던 이게 메인 램, 우리가 이제 지금 조절해봤던 거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조절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그냥 메인 램 타이밍이고, 자, 메인이 있으면은 이제 또 사이드 DC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인 램 타이밍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수많은 세부 램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부 램 타이밍. 이 세부 램 타이밍은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일주일을 놓고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이제 내 거에 딱 맞는 최저값을 찾을 수 있을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램 타이밍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부 램 타이밍을 물론 잡으면은 내 컴퓨터를 좀 더 이제 그 꽉 타이트하게 이렇게 내 컴퓨터 맞춤 정장처럼 딱 맞출 수 있는데, 이 메인 램 타이밍에 비해서 세부 램 타이밍을 다 잡는다고 해도 뭐 게임이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벤치마크 상에서 그 아까 전에 돌렸던 그 링스에서 지풀 값이 올라가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 램 타이밍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에 계신 모든 오버클럭커 여러분 꼭 대박 뽑으셔가지고 1.3 넘지 않게 5기가를 모두 다 통과하시는 그런 대박 CPU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시무스 X 히어로 CPU와 램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한 설명들은 뭐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게 되겠지만, 이 강좌를 보고서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버클럭을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성공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수많은 이제 재부팅을 거쳐가지고 전기세를 실행하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 마침내 비로소 내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버클럭을 하다가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순정 상태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컴퓨터가 수없이 열을 받으면서 외출할 때 링스 돌려놓고, 잘 때 링스 돌려놓고, 밥 먹으면서 램 테스트 돌려놓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주인님 블록 기준법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스 세팅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코어 48배수로 쓰고 있고요. 램은 4133 클럭에, 램 타이밍은 뭐 이제 이렇게 다 주어 있고, 나머지 세부 램 타이밍도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똑같고, 저는 램오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방열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1.42까지 이제 저는 준 거고요. 나머지 CPU 전압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바뀐 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다른 걸린 게 없고요. 동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습니다.